안녕하세요, 쏘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이 가결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하는 중입니다. 왜 탄핵을 했을까? 비상계엄을 해서죠.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을 하고 싶고 나라를 위해서 개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25년에 일을 하려고 했죠. 25년뿐 아니라 일을 하려고 했고.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가기관장을 지금까지 29명 탄핵을 하였습니다. 국회 탄핵 가결 전에도 22명가량 확실하게 20명 넘는 국가기관장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역겨운 것은 이재명이 자기 범죄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와 수사지검장을 탄핵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를 감사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을 탄핵합니다. 정말 역겹죠. 방통위원장은 출근 첫날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냥 탄핵을 한 거죠. 이 의도는 뭘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재명이 자기 사법 리스크가 많죠. 거의 12개 범죄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또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하는 건 모든 걸 방해하고, 모든 걸 조져버리고, 모든 걸 묵사발로 만들고, 윤석열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탄핵하고, 관련 윤석열이 하려고 하는 사업과 일의 예산을 영원으로 만들어버리고 국가기관장 즉 윤석열의 수족을 다 잘라버려서 윤석열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탄핵을 해서 조기 대선을 해서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한 번에 털어낼 수 있다. 그런 셈산으로 그런 생각으로 한 거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통탄하죠. 25년에 하려는 원전 산업 예산, 군인 처우 개선 예산, 검찰, 경찰,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 모두 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상. 그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국회 경고를 하고, 비상담화에서 말했듯이 선관위를 털었죠. 선관위 털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점이 있던 거를 해소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 물론 지금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히 별 수확은 없던 거로 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죠. 근데 사망자 단 한 명도 없었고, 국회에서 중재하라고 해서 중재했죠.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자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 아주 좋은 떡밥을 물었죠. 바로 탄핵 밀어붙이고 2주 만에 탄핵 가결을 시킵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죠. 이재명과 민주당은 뭐 하던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예산 영원 만들어 버리고 고발하고 탄핵해 버리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지지할까? 물론 중국인, 북한 사람 말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요. 민주당은 국정 운영 능력과 뭐 경제 능력에서 검증이 된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땠나요? 부동산 아주 십창을 내놨죠. 부동산 가격을 아주 올려버렸습니다. 뭐 정책하는 거마다 다 밥 말아먹고 했죠. 그리고 돈으로만 봐도 뭐 국가 부채에 아주 최대로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제가 봤는데 헌정사상 이제 광복 이후에 70여 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쌓인 총 국가 부채액의 3분의 1이 문재인 정부 단 5년 만에 쌓였다고 합니다. 돈 관리를 개판으로 한 거죠. 능력이 없어요.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라고 다를까요?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딱히 잘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검증된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뭐 정치 잘해요. 아주 탄핵 잘하고 그냥 입법 진행만 유리하게 다 잘하고 뭐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뭔 짓이든 다 해서 쟁취합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그들이 과연 국정 운영 능력이 있을까? 경제 관련해서 그걸 관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산업과 경제를 끌어올릴 그런 능력이 있을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 안 해요.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싫어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뭘 하든 지지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 생각해봤어요. 민주당도 지지자가 있으니까. 왜 지지하지? 근데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뭐 리더라는 자리는 성과로서 증명하는 자리잖아요. 뭐 인성 뭐 딱히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인성 안 좋고 뭐 태도 안 좋아도 돼요. 성과로서 결과로서 보여주면 모두가 입 다물고 인정할 수 있죠. 그 사람을.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회사에 다닌다고 치면은 제 상사나 사장이 뭐 성질이 더럽고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이 일을 많이 따와요. 그리고 뭐 일 많이 하면 뭐 보너스도 많이 줘요. 그래서 성과로서 보여준다. 회사도 꾸준히 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장이 뭐 인성이 어떻든 간에 성과로서 증명을 하니까 결과로서 증명을 하니까 그분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면 일은 쥐부리도 못하고 뭐 성과도 없는데 뭐 선임 사장 노릇만 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속으로 예 하면서 욕하겠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뭐 저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로서 증명을 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윤석열도 뭐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뭔 성과를 내고 싶은데 국정에서 민주당은 그 사람 윤석열이 하는 모든 걸 반대하고 모든 걸 조져버리고 거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탄핵시켜버리고 관련 예산을 영원으로 반대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관위를 봐야 합니다. 선관위는
제 생각에 뭐 부정선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부패한 집단이죠. 일부만 감사했는데도 부정 채용이 1200건이 나오고 고위 관리가 자기 딸을 부정 채용하고 그 딸의 승진에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만 감사했는데 이 정도면 이런 한 일이 일상이라는 거죠. 선관위에서 근본부터 뿌리부터 썩었는데 이들이 하는 일에 부정부패가 없겠습니까? 이런 식의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파내는 유튜버, 예를 들면 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여러 유튜버들이 CCTV 자료, 각종 자료로 증거로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근거를 대면서 뒷받침하고 있어요. 근데 선관위는 아무것도 안 하죠. 예. 그 증빙을 하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아니다. 예, 그러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은 선관위는 거의 천룡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사법적으로 털 수가 없어요. 영장을 해도 사법부에서 무조건 기각합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대법관들이 선관위로 많이 갑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과 재판 거래를 해서 바로 화천대유에 가서 고문비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먹은 권순일, 예, 그 사람도 헌법재판소에 있는 대법관이었고 선관위 출신입니다. 예. 이해관계가 없을 리가 없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의 코스를 봤을 때 선관위에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대법관도 하고 그러면서 정치권하고 정치권 인사들 볼 기회가 많겠죠. 그래서 사리사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이용해서 한몫 단단히 챙겨 먹고 그 이점을 챙기고 나가겠죠. 그러한 사법 카르텔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권순일만 그런 게 아니다.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예, 100%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러한 카르텔이 아주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사법부는 선관위 편일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이 곳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선관위와 사법부는 한 몸이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게 호의적으로 판결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윤석열에게 호의적으로 나올 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해관계가 선관위를 부정선거와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지지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모든 이의 제기를 기각시키고 있죠. 예, 무조건 앞으로도 기각할 겁니다. 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도 뭐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석열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윤석열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솔직히 윤석열은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국민만 보고 한 거예요. 진짜 나라 생각만 하고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부정선거를 털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 폐악질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요. 윤석열이 앞뒤 생각
생각했으면 비상계엄 안 했을 거예요. 진짜 국민만 보고 나라의 미래만 보고 그냥 무모한 시도도 어찌 보면 한 겁니다. 시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은 못하겠지만 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현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건 비상계엄으로 선관위 서버를 털고 국회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 터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결과가 어쩔 될지 모르겠지만 사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 아닐 것이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탄핵 안 됐으면 좋겠는데 탄핵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 윤석열 지지자 분들께서도 시위 현장이나 뭐 여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못 가시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